태블릿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작업은 대부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리얼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모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4세대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 또는 아이패드 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이패드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는 구매 가이드 또한 말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아이패드 7세대랑 아이패드 에어 3세대에 대한 영상도 올렸는데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각진 디자인도 유지됐고 카메라 부분만 개선되면서 두 개의 렌즈가 탑재됐는데 이에 따라 인덕션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카툭튀가 조금 있고요. 전면 센서나 페이스 아이디는 역시 전 버전과 동일해요. 그리고 후면 아래에 키보드랑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 연결을 위한 접점 장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A12Z 바이오닉 칩셋이 적용돼서 태블릿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작업은 대부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막 4K 영상 편집을 엄청 무겁게 돌리면 당연히 조금은 힘들어 하겠지만 편집할 수는 있는 수준이라서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스펙상으로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직접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엄청나게 개선이 있었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A12Z 바이오닉이 A12X 바이오닉에서 아주 약간 개선된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의 느낌이라 스펙상 개선은 있지만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램은 6기가가 적용됐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 화면이 깨끗해서 아이패드 7세대나 에어 3세대 같은 라인업보다 정말 차원이 다르게 부드럽고 선명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쨍쨍한 게 되게 선명하고 부드럽고 눈이 편안한 게 느껴졌어요. 웹서핑이나 동영상 시청 같은 거는 정말 부드럽게 다 할 수 있었고요. 게임도 해봤는데 게임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먼저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대 옵션 설정으로 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낙하산에서 떨어질 때나 전투 상황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등등 거의 렉이 발생한다는 건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즐길 수 있었고 카트라이더도 해봤는데 많은 사용자가 같이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부스터를 사용해도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11인치 화면이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저한테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만약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모델을 사용했다면 게임하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12.9인치 모델을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1인치보다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더 커지면 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게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변화가 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사실 아이패드를 다양하게 사용해봤지만 간단한 건 거의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조금 퀄리티를 신경 써야 하는 건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패드를 통한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듀얼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성능 개선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필요할 때 사진 촬영이나 영상 소스 따는 용도로 촬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서 화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면서 증강현실 쪽으로 개선됐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AR 관련 앱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쪽 분야로 아예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워낙 좋아서 그냥 음악 틀어놓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게임할 때에도 사운드가 빵빵하다 보니까 몰입감도 생기고 확실히 좋은 요소가 있는데 애플 제품이 대부분 스피커가 괜찮게 나와서 이 부분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요. 이외에 애플 펜슬 2세대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거나 좀 말이 많은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액세서리가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고요. 저는 11인치의 와이파이 모델을 골랐는데 아마 사이즈와 용량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선 구매 목적과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테더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와이파이 모델을 골랐고,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휴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랑 아이맥, 아이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보니 아이패드의 용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옵션인 128기가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어떤 크기와 용량을 구매하면 될지 가이드를 조금 드려보면 제 마음대로 조금 나눠봤는데, 휴대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무조건 11인치를 권장해요. 영업용으로 미팅에 자주 활용한다거나 카페 등의 외부 환경에서 사용할 일이 많을 때, 그리고 메인 작업용 노트북이 있으면서 그 노트북이 13인치 이상의 화면 크기를 갖고 있는 경우, 또한 12.9인치를 구매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1인치를 선택해야 되고요. 반면에 12.9인치는 무조건 큰 화면이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단순히 컷 편집이라고 하더라도 영상 편집을 자주 할 목적이라면 좀 화면이 큰 게 좋고, 그리고 애플 펜슬을 이용한 드로잉 작업이나 필기 위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필기량이 많아서 좀 더 넓은 화면이 필요한 경우, 또 가끔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막상 메인 작업은 정해진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경우에는 12.9인치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제 주관대로 분류해본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예산이나 원하는 모델을 고민해서 구매하면 돼요. 11인치를 구매한다고 해도 영상 편집을 하거나 드로잉 작업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분류한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구매하려고 하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는 용도가 아이패드 7세대나 미니 5세대, 에어 3세대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 그럼에도 아이패드 프로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때는 정말 쿨하게 지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패드가 정말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목적으로 구매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아이패드 7세대와 에어 3세대에 대한 영상도 올렸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